차이나 이슈 톡톡.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요즘 뭐 오랜만에 또 저희가 또 뵙게 됐는데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또 추석이었잖아요. 명절이잖아요. 네. 예. 뭐 추석이라 송편도 많이 먹고 또 중국에 있을 때 먹었던 그 월병도 좀 생각하고. 아하. 근데 월병을 보내주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아, 예, 이 방송이 이제 중국으로 나가면 네네. 내년부터는 좀 중국 친구들이 월병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네요. 전 엄마랑 같이 이제 송편 만들고 그러고 네. 놀면서 이제 명절 보냈어요. 아유, 훌륭합니다. 성우 MC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야 뭐 이제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과 좀 오붓하게 예, 집에서 밥 먹고 자고 밥 아우. 먹고 자고 거의 뭐 사육당했어요. 제대로 된 휴가를 보내셨네요. 네, 좋았습니다. 너무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엄지현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추석이라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가족들이랑 많이 먹고 송편도 먹고 떡도 굉장히 많이 먹고 왔습니다. 이제는 먹을 나이가 아니라 좀 할 나이가 되지 않았나요? 네? 좀 도와주시고 그러시지. 많이 돕고 많이 네. 먹었습니다. 네, 아유, 예, 그렇게 네.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지 대표님, 예? 지따거님, 요즘 대다수 사람들의 관심사가 바로 이 기승전 경제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 요즘 중국의 이 경제 상황, 이 돌아가는 이러한 중국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원종 치우진. 오, 원정 지어친. 발음. 아니, 저는 당연히 알죠. 저보다 뜻도 알죠. 오. 하지만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소개를 좀. 원종 치우진. 온중구진. 그러니까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오. 예, 요즘 뭐 중국 경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역시 전문가가 맞으십니다. 그러니까요. 툭 나오면 나와 바로. 중국 자판기야. 예. 그러면 중국 경제가 요즘 계속 안정적이면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경제 생산과 공급이 안정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좀 수치로서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치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지난 7월 수치는 총 수출입 규모가 3조 6,758억 위안이었고요. 오.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수출은 2조 1,389억 위안으로 늘었고요. 수입은 1조 5,369억 위안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솔직히 좀 가늠은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원중 죄한 원종 치우진. 원중 지어진 뭐 그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원종 치우진은 사실 뭐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2012년에 중국이 내세운 경제사회 발전의 기조입니다. 이 모름지기 경제는 안정과 발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경제도 더더욱 안정 속에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렇게 경제 규모가 커지고 이제 발전도 되면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로스해커라던가 식물공장 재배원 같이 중국에 새로 생겨난 직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중국에서는요, 수납정리사로 일하는 분들이 또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월급도 또 괜찮다고 합니다. 수납정리사요? 중국에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중국의 관련 부서에서 최근 19개의 새로운 직업 관련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수납정리사가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새로운 직종이 또 등장을 한 거죠. 좀 듣기만 해도 생소하지만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나 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수납정리사는 좀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있으면 굳이 뭐 돈을 주고 고용하지는 않겠죠. 수납정리사는요,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고객의 집안 정리와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집안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한다는데요. 이들은 이 일을 하면서 큰 보람도 느낀다고 합니다. 박수호 씨, 네. 집안 정리 좀 잘하시는 편이신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다. 저는 네. 후자입니다. 어지르는. 어지르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제 일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송편 열심히 도우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송편 도와주시는 분이고 저는 네. 어지르는 사람이고 아.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원중 조친. 알겠습니다. 예, 그럼 아내가 나중에 수납정리사 자격증 아마 획득 같은 될 것 같아요. 네. 대박인데요. 아내는 그러면 그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서도 밖에서도 일하고. 일하고. 마음이 아파요. 중국에서는 많은 그 여성분들이 네. 그 또 사회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죠. 그죠? 예. 야, 우리 와이프 중국 진출도 한번 유학을 보내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저만 그런가요? 뭐 아직도 한낮에 너무 덥더라고요. 네, 더워요. 예. 그래서 뭐 보기만 해도 뭐 시원해지는 어떤 그런 사진 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다면 제가 포토인 차이나 코너를 또 통해서 박성호 씨를 아주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부터 보실까요? 오. 어때요? 시원해지셨나요? 저게 그 눈이 덮인 건가요? 아니 그리고 이제 물에 반사가 돼가지고 위아래가 대칭이 된 게 네, 하늘색으로 덮여가지고 또 네. 시원하시죠? 아주 시원해 보입니다. 네, 이곳은 쪼무라르 설산이라고 해서 중국의 시장에 있는 명산입니다. 신여봉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파란 하늘, 흰 구름, 초원, 호수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또 연출하고 있죠. 보기만 해도 여기 스튜디오에 에어컨을 꺼야 할 정도로 시원함이 느껴져요. 네, 저는 좀 변덕이 좀 심한가요? 사진만 봐도 좀 오싹오싹하고 추운데. 저도요. 예, 그렇다면 좀 뭔가 온화해지는 뭐 그런 또 사진은 없을까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십니까? 예, 좀 뭐 이게 원래 예술가들이요. 네. 감정이입이 막 되다 보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살짝 좀 그런 그죠? 네. 예.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포토인 차이나로 박성호 씨의 마음을 온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진 보시죠. 오! 야, 저거는 솔직히 사진이 아니라 저거는 그림이다, 지금. 저 그림 아닌가요, 진짜? 아니, 저런 게 사진이라고? 저런 게 진짜 있습니까, 지금? 사진인가요? 지금 온화해지시도록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뭐 진위 여부를 먼저 아니, 따지시면 너무 온화해서, 저거는 마치 그 격해지셨네요, 오히려? AI가 야, 온화해지는 사진을 좀 만들어라 해서 왔을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그렇죠? 온화함입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좀 전에 최민주 아나운서가 소개해준 그 설산이 한 폭의 수채화 같다면 제가 보여드리는 이 광경들은 한 폭의 수묵화 같지 않나요? 네. 저기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예, 중국 윈난성에 있는 후저해이라는 관광지인데요. 비가 그친 후 황혼역의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아름다운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뭔가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가 정말로 수묵화 같지 않나요? 예. 정말 이 우리나라 산들도 아름답지만 중국에 있는 산들은 뭐 우리나라 산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이국적인 경치와 멋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저는 두 분에게 좀 실망했습니다. 왜죠? 예. 지휘 대표님, 우리 최민주 아나운서, 우리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시죠?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하실 수 있다고?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저번에 박성호 씨가 또 인문학적 소양이니 뭐 수준에 맞는 소재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소재를 또 바꾼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급하게 다룬 소재가 중국의 위대한 서상가 베스트 5였는데 그때 박성호 씨 약간 이해도 좀 못하신 것 같고 집중도 좀 덜하신 것 같은데요?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워낙 다 알고 있는 내용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형님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그랬던 겁니다. 그러면 예. 이번에 또 뭐가 불만이세요? 사실 이 중국 하면 대륙의 스케일 뭐 이런 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의 이 크나큰 정말 광활한 이 호연지기에 걸맞는 어떤 그런 소재 저는 그런 소재가 지금 필요합니다. 칼망. 갈망. 예. 그렇다면 최민주 아나운서 네, 이번에도 또 소재를 좀 바꿔야겠죠? 그럴까요? 오, 두 분은 할수 역시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AI입니다, AI. 그럼요. 저희 또 입력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또 대장님께서 또 바꾸라고 하시면 또 바꿔야 네, 되니까요. 좋습니다. 대장은 저 아닌가요? 그런가요? 메인 MC, 메인 MC. 메인 MC님을 아닙니다. 할까요? 실질적인 대장입니다. 배후 세력 대장. 엎드려서 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던 소재는 조금 미뤄두고요. 급하게 또 다른 소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차이나 베스트 3! 오늘의 주제는 바로 대륙의 엄청난 스케일 베스트 3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원래 하려고 준비하셨던 주제는 혹시 뭐였어요? 있죠. 뭐였죠? 중국의 전설적인 미남 베스트 3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오. 중국의 얼짱 몸짱 남자애는 베스트 3도 준비되어 있어요. 제 픽이었어요. 그래? 세상에, 세상에. 네, 그리고 또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만한 중국의 구이 요리 베스트 3도 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이 요리를 그런가요? 춤을 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뭐 미남 베스트 3에 대해서 조금 약간 네. 아쉬움이 아쉬움이 좀 있네요. 저랑 아쉬움이 네. 좀 있죠. 자, 알려드릴게요. 이연걸, 홍금보. 네. 저기 만리장성 쌓은 사람. 박성호 씨는 녹화 끝나고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시고요. 네. 자,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대륙의 엄청난 스케일 베스트 3. 3위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들은 되도록 피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륙의 스케일을 논할 때 만리장성은 도저히 다루지 않을 수 없기에 이번에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만리장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 만리장성은요,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릴 정도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당연히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고 긴 만리장성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나요? 중국은 그 옛날 기원전 7세기 춘추 전국 시대부터 북방에 있던 유목민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자마다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견해로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누구죠? 진시황. 진시황. 진나라 시황제 때 처음 건립되었고 예. 명나라에 이르러서 완성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리장성은 구체적으로 이 뭐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봐도 만리장성은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 긴데요. 네. 만리장성의 길이도 학자마다 또 해석하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상으로는 약 2,700km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면 6,300, 400km에 이르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혹자는 21,196km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엄청 길다, 엄청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로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그 거리보다 훨씬 더 길다 보니까 저는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다른 예로 좀 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베이징에서 런던까지의 거리보다도 만리장성이 더 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런던까지요? 런던까지의 거리. 더군다나 만리장성은 직선으로 이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는 걸 다 편다면 지구 둘레의 절반 정도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걸 쌓았을까요? 진짜 예. 오랫동안. 자, 그러니까 최민주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길이가 얼마냐보다는 만리장성이 이처럼 방대하다, 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크기와 길이로 치면은 만리장성이 또 1위겠지만 모두들 또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3위로 올렸고요. 네. 대륙의 스케일 2위는요, 바로 규모가 너무 커서 기네스북에 오른 땡땡원이라는 허거집입니다. 아니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식당인데도 기네스북에 네. 올랐다고요? 도대체 그 뭐 어디에 있는 식당인가요? 예, 중국 총칭에 위치해 있는데요. 산을 아예 식당으로 만들어버린 아주 초대형 벚꽃 식당입니다. 테이블 개수만 놀라지 마세요. 7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이 700개요? 예, 888개다 뭐 이런 네. 소문도 있고요. 네.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테이블이 그렇게나 많으면 손님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와도 한 번에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수용 가능한 인원이 5,800명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단체 손님이 또 와도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럼 이 허거라는 음식은 우리로 치면 샤브샤브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이제 제가 호꼬 또 전문가니까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샤브샤브하고 호꼬의 차이점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어떤 걸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저는 허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샤브샤브는 뭐 일반적으로 보면 육수가 아주 맑은 육수. 네네. 예. 그 양념장들이 좀 다양하죠. 호꼬는 그 반대 같아요. 호꼬는 이제 국물 맛이 좀 다양합니다. 일단 매운맛도 있고 맑은
그냥 맛도 있고 순한 맛도 있고 매운맛, 순한맛, 뭐 토마토탕 네. 여러 가지가 있고 심지어는 원앙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운맛과 안 매운맛이 같이 있는 원앙새 같이 늘 같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태국 모양으로 돼가지고 네, 네. 아, 이게 두 개의 반반. 맛이 예, 예. 반반에 있는 그 원앙 육수가 이제 제일 네. 지금 유행을 하고 그쵸.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소고기뿐만이 아니고 양고기 또 뭐 다른 닭고기라든지 고기를 그다음에 다양하게 넣죠. 거기에 뭐 두부라든지 아.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그 재료가 다양하다. 그 대신 이제 소스는 좀 뭐 그 땅콩 소스 같은 맞아요. 베이스로 마장 해서 소스 조금 이런 네, 비교적 다양한. 단순한 편인데 그 대신 이제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네. 국물이 다양하고 또 샤브샤브는 국물이 단순하면서 재료도 단순한데 소스가 좀 다양한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땡땡원 이 허거 식당 그죠? 네. 뭐 규모만 큰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볼거리나 뭐 즐길거리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 앞서 제가 산을 아예 그냥 식당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다음에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오. 또 꽃향기도 맡을 수 네.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새소리를 들으면서 꽃향기 맡으면서 그 헛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프로그램에 광고가 뭐 들어와서 이렇게 소개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너무 많은 정보를 주기보다는 이쯤에서 좀 줄이는 게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해온 바에 의하면 식당이 워낙 커가지고 종업원한테 이제 물 한 잔 갖다 달라고 했는데 다음날 갖다 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냐면 이렇게 산을 돌아서 이제 다시 와야 엄청 되니까. 크게 이렇게 네. 크니까. 이런 얘기는 근거 없는 소문이죠?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나요? 사실 저도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 종업원이 깜빡해가지고 그 다음날 갖다 줄 수 있겠죠. 예, 그래도 갖다 줬네요. 그렇죠. 예, 다행입니다. 예. 자, 차이나 베스트 3 오늘 정말 거대한 대륙의 스케일을 주제로 소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뭐 만리장성, 큰 식당. 자, 이보다 더 뭐 쇼킹한 게 있을까요? 아무리 중국이라도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은데. 또 있죠. 중국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수박도 있고요. 야오밍처럼 키가 엄청나게 큰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하다는 불상도 있고요. 또 성해 광장공원이라고 해서 끝도 없이 큰 공원도 있습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뭐 그만큼까지 크지는 않지만 뭐 광주 가면 뭐 엄청난 뭐 무등산 수박, 뭐 우리 또 최영만 선수, 예, 그 다음에 저기 뭐 호수공원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최용원 선수를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봤고 예. 야오밍을 제가 중국에서 봤습니다. 오, 제가 확실하게 비교해드릴 수 있어요. 예. 와, 내가 안 됩니다. 진짜요? 야오밍 선수가 훨씬 더 훨씬 커요? 큰가요? 제 야오밍 선수를 바로 제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예. 네. 제가 이 가슴 높이도 안 보이더라고요. 거의 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와. 그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아니 우리 지따거님도 작은 키가 아니시잖아요. 그쵸, 그쵸. 예, 제가 옛날 사람 좀 큰데 180인데 예. 한참 올려다 봐야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야오밍은 키가 뭐 아파트 5층 높이라는데 그럼 사실 이 얼마죠? 그분이 2m 2m 30, 40인가 2m 30. 에? 그래요? 생각보다 더 큰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경주 여행을 가려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근처에서 엄청 큰 불상도 보이거든요. 또 용인에 가면 에버땡땡 놀이공원도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네, 뭐 1위가 정말 해주실 만한 게 있을지 저랑 뭐 엄지원 아나운서 놀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우주에서도 보일 것 같은 만리장성도 이미 나왔고 700개 테이블이 있는 식당이 나왔는데 솔직히 그 이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분 놀라실까봐 저와 최민주 아나운서랑 이것만 소개하지 말자. 라고 약속했던 게 아껴놓은 게 또 있었습니다. 있죠. 아껴놨던 거. 네. 네, 근데 뭐 승부욕이 좀 발동하니까 1위로 또 꺼내야겠네요. 그걸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대륙의 엄청난 스케일 1위는 바로 산샤댐입니다. 오, 산샤댐? 저도 뭐 샨샤댐이 크다는 얘기는 몇 번 들어봤는데 도대체 샨샤댐 어떤 댐입니까? 이 산샤댐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 유명한 양쯔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댐입니다. 홍수 조절, 전력 생산 등을 목적으로 건설된 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샨샤가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예, 산샤는 한자로는 삼협이라고 해서 세계 협곡이라는 뜻입니다. 오, 세계 협곡.
맞습니다. 어떤 협곡이죠? 양쯔강에 위치한 세 개의 주요 협곡인 최이탕샤, 우샤, 시링샤를 가리킵니다. 산샤댐이 이들 세 협곡 구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샤댐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 댐이길래 가장 큰 댐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 산샤댐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를 갖추고 있을 정도인데요. 길이는 약 2,335m고요. 높이는 185m에 달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규모의 댐인지 가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크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수치로 말씀해 주시니까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뭐 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축구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예, 축구장 24개를 일렬로 늘어놓은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10개도 긴데 24개요? 그럼 높이가 185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이건 63층짜리 건물 높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63땡땡의 높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와, 댐 높이가 63층짜리 건물 높이라고요? 정말 상상도 가지 않는데요. 네, 이 또 다른 예로 또 들자면 그 유명한 에펠탑이 약 330m 정도가 되거든요. 네. 산샤댐이 185m니까 에펠탑의 절반이 또 넘는 높이죠. 와, 대단합니다. 좀 바보 같은 질문인데 산샤댐이 그렇게 크다면 당연히 물을 엄청나게 많이 담을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산샤댐 저수 용량이 약 393억 입방미터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테니까 다른 예로 들자면 1억 명이 하루에 100리터씩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합니다. 와. 1억 명이 10년 동안이요? 그렇죠. 대단합니다. 와. 정말 엄청난 양을 393억 입방미터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좀 수영장 크기를 좀 예를 들자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번에 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이 예. 올림픽 규격으로 예를 좀 들어보자면 약 1억 5천만 개를 채울 수 있는 규격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6천만 되는데 네. 한 사람이 3개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와, 와, 크네. 양이 정말 그렇다면 이제 그 수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네. 엄청난 또 양의 전기를 또 생산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한번 좀 예를 좀 들어주시죠. 예, 산샤댐은 연간 100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인구 전체가 약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와, 잘합니다. 왜 두 분이 산샤댐을 1위로 뽑으셨는지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씨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여간에선 놀라지 않는다는 등 1위로 뽑을 만한 게 있는지 의심이 간다는 등 네. 그러시면서 죄 없는 이 두 분을 의심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두 분 의심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제가 산샤댐에 있는 물로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봐줘야겠죠? 예,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차이나 이슈 톡톡. 자, 그럼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쨍! 짜이쨍!